자, 오늘은 경제 저항. 봤지만 수업을 바로 듣고 문제를 풀면 그래도 좀 낫지. 그냥 그걸 자꾸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반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 전에 반드시 한번 쭉 훑고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저번 시간에 경제는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다? 경제 저항이 있고, 경제 침탈이 있고, 침탈 내용 중에서 이제 첫째 무역 내용 하면서 청일 상인 간의 경쟁 심화 이런 거 나온 거 아니야.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 뭐 이런 거 나오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무슨 침탈이 이루어진다? 식량 침탈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상권 침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저항한 저항운동이 뭐냐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크게 정리. 요 부분이 집중적으로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침탈이 된다? 토지 침탈이 있을 것 같은데. 토지 침탈. 토지 침탈은 나중에 하자. 이권 침탈 먼저 하자. 이권 침탈. 또 생각해보면 이거는 개항 직후부터 이루어지는 거야. 개항 직후부터. 물론 이것도 개항 직후부터 이루어지는 건데 의도적으로 잘 내는 시기가 아관파천. 아관파천 이후에. 그리고 이때 조항을 물어볼 수가 있어. 무슨 대우 조항을 근거로, 최혜국 대우를 근거로, 균점권 그런 거 생각하고. 그럼 벌써 여기에 대한 저항운동은 답이 나온 거야. 답이 나왔다고. 독립협회일 거야 분명히. 독립협회일 거야. 자, 그래서 이권 침탈.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토지 침탈로 간다. 그래서 토지 침탈도 이것도 물론 개항 직후부터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제일 잘 나오는 게 특히 러일 전쟁 이후 본격화된다 하면서 황무지 개강권 요구 이렇게. 황무지 개강권 요구했다.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한 게 바로 일본의 토지 침탈 야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럼 벌써 답이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보완해 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침탈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개항 직후부터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금융 침탈 관련해서는 특히 개항 초기에 그 조약도 중요하고 가보개혁도의 의미가 좀 있지. 가보개혁 때 신식화폐 발행 장정. 그 다음에 이것도 본격적으로는 러일 전쟁 이후에 하면서 화폐 정리 사업을 주로 물어볼 거란 말이야. 주로는 화폐 정리 사업. 이거는 1905년 실시된 거고 1905년.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야. 이것도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쓰는 이유가 이게 순서대로 전개된 거. 이게 순서대로 문제가 좀 집중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요거는 아마 한일 의정서니까 1904년일걸? 이거는 뭐 아간파천 이후니까 뭐 1896년 이후 이렇게 나오겠지. 1896년 이후 이렇게 나오겠지. 네, 마지막으로 재정 지배 정책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단으로 일본 애들이 이것도 특히 러일 전쟁 이후 이렇게 나오면서 차관 제공 내지는 강요해도 되고 차관 제공을 했다. 그래서 빚제기를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저항이 더 중요해. 그래서 식량 수탈에 대한 저항 운동은 뭐를 물어본다? 방공령을 물어보는 거야. 방공령. 그리고 방공령은 물론 전범위에 걸쳐서 발행되기도 하지만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때가 1889 조병식 이렇게. 1889 조병식이 가장 유명하다. 1889. 그럼 1889면 대충 몇 년대 후반이라고 하면 돼? 1880년대 후반인 거지 결국은.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가장 유명하다. 그래서 방공령과 관련해서는 요 사람을 주로 물어볼 거야. 요 시기를. 그래서 요거 하나 정리해 놓는다. 자, 그 다음에 상권 침탈에 대한 저항운동은 얘가 제일 잘 나와. 한국중앙총상회. 한국중앙총상회라는 단체. 자, 이것도 의도적으로
자, 일단 1898. 그다음에 얘네들은 당연히 시전상인이라고 해야 돼. 서울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그래서 한국 중앙총상회는 1898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한 단체이기도 하고 누구와 연합해서 독립협회와 연합해서 민권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대표적인 게 이거지. 독립협회. 물론 이제 독립협회에서 1896년이니까 1896년에 조직돼서 1898년에 해체당하니까 요 시기가 바로 독립협회 활동 시기고, 독립협회는 이권수호운동을 전개했다. 이권수호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독립협회는 하나만 물어보지 않지. 전체적으로 다 물어보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황무지기근권 요구에 대항해서 일어난 건 뭐다? 그게 보안회인데 하나 더 한다. 농광회사까지. 더 보안회, 그 다음에 농광회사. 이제 앞으로 나올 거야. 농광회사. 이건 몇 년으로 간다? 1900 당연히 4년으로 간다. 그리고 이거 할 때는 항상 한일의정서.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에. 자, 그래서 보안회, 농광회사 이렇게. 공부를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폐정리 사업을 먼저 하지 말고, 금융침탈에 대한 저항운동으로는 민족계 은행이 설립돼. 민족계 은행. 민족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에 의한 은행 설립. 이게 바로 금융 지배 침탈에 대한 저항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실패로 간다. 그냥 대충 이렇게. 뭐 때문에? 화폐정리 사업. 이거 어느 시기라고 하면 될까? 이것도 대한제국 시기로 하면 돼. 대충 대한제국 시기. 근데 모두 실패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차관 제공에 관한 재정 지배에 저항한 운동. 자, 이거는 국채 보상 운동이다. 국채, 이제 물론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하지. 국채 보상 운동이 제일 나올 가능성이 많은 운동이지. 국채 보상 운동 몇 년? 1907년에. 자, 그래서 경제 저항 운동하면 여기서 제일 잘 나오니까 순서대로 이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경제 부분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이건 침탈의 내용이 뭐냐. 주로 최혜국. 그 다음에 황무지 개강권 요구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폐 정사 이런 것들도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방공령부터 한다 오늘. 방공령. 자, 방공령. 더 큰 제목은 제2절. 열강의 경제적 침탈에 대한 경제 저항운동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두의 제목은 뭐다? 이 모두의 제목은 경제 침탈에 저항한 경제 저항운동의 성격을 띄었다. 맞는 거죠, 뭐. 이렇게. 좀 더 들어간다. 식량 수탈에 대한 저항운동. 방공령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식량 수탈에 대한 거. 그리고 이거는 읽으면서 자꾸 생각을 해. 개항 이전에, 개항 이후에, 어쨌든 개항 이후부터 일본의 경제적 침투가 강화되면서 일본 애들은 거류지 무역을 했고, 초반에는 그 다음에 중개무역, 그래서 영국산 면제품을 갖다 받고 가장 많이 식량을 가져갔다. 그 근거 조항이 뭐가 있다? 1876년에 통상장정, 양곡의 무제한 유출. 그래서 개항 이후부터 식량 사정이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1808 통상장정은 중요하라 그랬지. 76년의 통상장정의 내용과 82년의 통상장정의 내용이 다르다고. 82년의 조일 통상장정은 그때 이제 방공령이 들어가는 거지. 방공령 선포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간다. 그것도 계속 외워야 돼. 1882년 조일 통상장정은 3개 방공령 규정 들어가지. 그다음에 일본에게도 그때서야 최혜국 대우 주지. 최혜국 대우. 그다음에 일부 관세권 인정. 관세권 인정. 그거 3개. 그 딱 나오는 순간 몇 년의 통상장정으로 간다? 82년 통상장정. 그래서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그때 이제 삽입이 된 거야. 그런 상황 하에서 식량 침탈은 여전했다. 고가가 폭등할 것이고
그렇다면 도시 빈민층이나 대다수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 좋아질 것이고 조심할 것은 지주는 좋아. 그래서 조선인 지주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지주는 아니야 절대. 그래서 대다수의 백성들이 농민과 도시 빈민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으로의 식량 수출 금지 명령을 발표하게 된다. 그걸 뭐라 그런다? 반공령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개항 이전은 그냥 대충 보고 양가로 2번 줄쳐놔. 개항 이후 일본의 식량 수탈에 대한 저항, 그 줄.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예 거기다가 아니구나. 넘겨서 있으니까. 통상장정과 반공령. 거기다 연도 써놔. 83년. 내가 아까 82년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83년이야. 83년. 2개 더 써놔. 계속 외워야 돼. 그래, 최국대우 인정, 관세권. 그래서 1883년 조일통상장정에 반공령, 그 다음에 최국대우, 그 다음에 관세권 인정. 일부도 필요 없고 그냥 관세권이라고 해. 그래서 그것만 잠깐 생각해봐. 비교 그럼.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는 76년 통상장정이지. 76년 통상장정에는 무관세 무형. 그 다음에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 그거 어떻게 해? 근데 83년 통상장정을 한다면 무관세가 아니라 관세권 인정. 그 다음에 최국대우. 그 다음에 반공령 계속.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근거해서 반공령을 선포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일본이 거기에 항의를 한다는 거지. 물론 항의 근거 규정도 통상장정이죠. 그런데 1개월 전 사전 통고 규정이 있다. 그걸 위반했다고. 그래서 1개월 전 사전 통고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일본이 항의.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대부분 철회돼. 근데 철회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보상, 배상금까지 지불했다. 결론이야.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차라리 목차에다 평가로 3번에다가 써놔라. 반공령 철회 옆에다가 배상금 지급까지 해놓으면 목차만 외우면 되잖아. 그 본문 한번 쫙 읽어보고 그렇구나 하면서 목차로 쫙 외우면 되잖아. 자, 결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느 때 반공령이 유명하다? 1889 조병식. 1889 조병식이라는 거지 결론은. 그 정도만 정리해놓으면 돼. 뭐 많지도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상권 침탈로 간다. 자, 상권 침탈은 이제 토착 상인들의 활동 내용까지 좀 보자. 토착 상인들. 먼저 서울 상인 줄. 양가로 2번. 서울 상인들의 상권 수호운동. 그것도 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별표. 중요해서가 아니라 개항장에서의 상권 수호운동이지? 그 줄. 그리고 옆에다가 아예 가로쳐놔. 가로쳐놓고 객주. 여각 객주 이렇게 써놔. 여각 객주. 가로 닫아. 그냥 그거는 어느 상인으로 가지 말고 시전 상인으로 가지 말고 여각이나 객주. 특히 객주. 객주로 간다. 왜 객주로 갈까? 시전 상인은 서울에 있지? 지금 어디에서의 상권 수호운동이라고 했다? 개항장. 개항장. 그래서 그럼 상권이 어느 지역부터 침탈당하기 시작할까요? 개항장부터 침탈당하기 시작하겠지. 그리고 당연히 개항장에는 누가 있다? 조선시대 포구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선상, 객주, 여각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각과 객주가 개항장을 중심으로 상권 수호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냐, 그 정도로만.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이게 제일 잘 나온다. 요건 중요해서 별표 줄쳐놓고. 그래서 시전 상인들이 어떻게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해서 상권 수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연도까지 1898 황국 중앙 총상회 그렇게. 그리고 1번은 상권 수호운동 얘기하는 거고 2번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독립협회와 더불어 광민공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권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그 밑에다가 연자제 노륙법 반대운동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독립협회가 천부인권사상에 기초해서 민권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단체잖아. 자, 그래서 요 연합해서 두 단체가 연합해서 민권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래서 민권운동 전개했다 이렇게 나오면 독립협회 아니면 한국중앙총상회가 답이라는 소리야. 그럼 그거.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또 상업회의소 설립 운동. 몇 년대? 1900년대 줄. 동그라미 2번 한성상업회의소 조직 줄. 한성이면 어디다? 서울이다. 그러면 찍어도 시전 상인으로 찍어야 된다. 뭐 특별할 필요가 없잖아. 그 다음에 뭐 기간지로 상공 월보 줄. 자, 목차에다 써놓읍시다. 평가로 1번으로 다시 가. 690페이지. 평가를 가서 서울 상인 줄쳐놓고 거기다가 아마 거기는 써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자, 서울 상인 이렇게 써놔. 이것도 써놔. 장통회사라고 써놔. 장통회사. 장통회사. 1883. 그 다음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한국중앙총상회. 이거는 연도를 더 확실하게 외우고 1898. 왜 외워야 되냐면 이거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기억하라고. 독립협회와 연합해서. 그 다음에 한성 상업회의소. 아마 그 3단계에는 그렇게 정리해 줬을 거야. 한성 상업회의소와 상공월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자 무슨 상인으로 간다? 시전 상인으로 가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한국중앙총상회. 근데 이걸 의미로 얘기하면 장통회사는 이거는 상회사 설립운동이라고 해. 상회사 설립운동. 그다음에 요거는 상권수호운동. 요거는 상업회의소. 말 그대로 상업회의소 설립운동. 이렇게. 그래서 요걸 하는 거. 이건 이제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뭐냐면 이걸 주고서 거꾸로 조선시대 이네들의 활동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반대로 조선시대 얘네들의 활동을 갖고 근대사회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놓으라는 거지. 자, 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의 몰락. 공인은 몰락한다. 줄만 쳐놔. 거기 개항후. 거기서부터 개항후 근대적 상인으로 변모하지 못하고 대부분 몰락. 그거만 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들은 근대 상인으로 변모하지 못하고. 근데 그 대동법과 관련이 있는 거 맞지? 대동법 실시 이후에 등장한 상인 맞지? 이들은 특권 상인이야. 당연히 시전 상인과 마찬가지로 특권 상인이었으나 대부분 몰락. 그렇게만 알아놔 그냥. 그래서 대동법 시행 이후에 내가 이제 입으로 얘기해 줄게. 대동법 실시 이후에 이들은 정부로부터 주문과 공가를 받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정부에 납품하였습니다. 이들은 물건을 대량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구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되고 이들은 대부분 개항 이후에는 근대 상인으로 변모하지 못하고 대부분 몰라. 뭐 그렇게만 알아두라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답이 공인.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강상인으로 갑니다. 경강상인은 개항후 거기서부터 개항후 세고군반이 일본인 증기선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큰 타격줄. 그럴만하지. 왜 그러냐면 경강상인이 선상의 일종으로서 조선시대 배를 이용해서 세곡 운반하고 미곡, 어물, 소금 등을 운반 판매한 애들 아니야. 근데 개항장에 있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결국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세곡 운반을 일본에 큰 배가 들어와서 독점을 하니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문장과 함께.
그러나 일부 상, 그러나 거기서부터 그러나 일부 상인은 증기선을 구입하여 이에 대응. 그 정도만 알아놔. 그래서 어쨌든 배 나오면 무조건 무슨 상인으로 가는 거야? 경강 상인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증기선, 그래서 세곡 운반이 일본 증기선에 의해서 독점되면서 타격을 받았고, 그래서 일부는 뭐야? 일본으로부터 증기선을 도입해서 이에 대응하고자 했다. 뭐 대충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슨 상인으로 간다? 경강 상인으로 간다. 이제 상인 간략하게 정리만 하면 돼. 자, 그다음에 개성 상인과 평양 상인 좋잖아. 평양 상인은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조선시대도 있었던 상인이야. 평양 상인도 좋잖아. 개성 상인과 평양 상인. 근데 그때는 공부를 안 했는데 자, 1번. 개성 상인들은 개항 이후 자, 활동력 거기서부터 활동 영역을 수출입 유통업으로 확대 줄. 밑에 주로 서울 이북 지방에서 계속 상권 유지. 개성은 서울 이북 맞지? 그러나 합방 후 일제가 인삼의 전매제를 시험해서 큰 타격. 이거 딱 있는 순간 개성 상일 수밖에 없지. 인삼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또 이거는 머릿속으로 내가 다시 복습. 이들은 개성을 중심으로 인삼을 주로 재배 판매했잖아, 얘네들이. 인삼을 매개로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 무역에 종사했잖아, 무역. 그럼 빨리 개성 상인 송상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개항 이후에는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 종사하는 게 맞아? 수출입 유통업. 수출입 유통업에 주로 종사했습니다. 그럼 수출입은 뭐가 생각이 떠올라? 단어가? 아, 무역이란가 보다, 무역. 그렇게 외우라는 거지. 응? 무역. 수출입 유통업. 무역. 근데 서울 이북이래. 아, 그럼 서울 이북에 있는 도시가 개성도 있고 의주의 만상도 물론 있을 수 있지. 만상도 있을 수 있지. 그럼 어쨌든 누구인데? 어쨌든 서울 이북이야. 서울 이북에서 상권 유지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잖아. 인삼. 합방 후 인삼의 전매제가 실시되면서 타격을 받았다. 이건 일제강점기 들어가서 인삼을 전매 품목으로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 나오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개성상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만 정리.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대동상해. 그거 하나 기억해놔. 대동상해. 얘네들도 수출입 상품의 유통. 근데 여기는 평양이 나오면 그냥 평양상인을 하면 돼. 이들도 결국 뭐에 종사했다는 거야? 무역에 종사했다는 소리지. 무역에 종사했는데 그 회사를 하나 외워. 무슨 상해? 대동상해. 그것도 1883이야. 1883.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면 수출입 유통업. 평양 나오면 고맙고 더 할 필요 없고 평양 나오면 고맙지 뭐 평양상인인데. 대동상해 하면 뭘로 간다? 평양상인. 자, 그다음에 객주하고 보부상으로 간다. 자, 객주 먼저 간다. 개항 초기에는 일본 상인들의 활동 범위가 개항장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객주와 보부상은 개항장과 내륙을 연결하면서 어느 정도 상권 유지. 그거 다 좋잖아, 연필로. 자, 객주는 개항 직후부터 몰락하지는 객주하고 보부상이란 애들은 개항 직후부터 몰락하지는 않았다. 왜 그러냐면 개항 초기에는 일본 애들이 개항장 중심으로 내륙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개항장 중심으로 거류지 무역을 했기 때문에 조선 토착상인과 연계를 맺으면서 장사를 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 연계를 맺은 대표적인 상인이 객주와 보부상이라는 거지. 객주와 보부상. 그러니까 이건 객주하고 보부상 두 상인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문장. 그런데 양가로 2번. 외국 상인들의 내륙 통상권이 허용되지 점차 허용되면서 외국 상인들은 개항장 객주를 거치지 않고 상품을 매매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개항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객주하고 보부상은 타격을 입는 거 당연한 거지. 그래서 당연하게 읽으세요. 그냥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넘겨. 그리고 객주에다가 좀 써놓자. 객주. 아니야, 보부상에다 써놓자. 보부상에다 써놔. 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가 하나
지금 써놓는 거야 지금. 자, 해상공국 1883. 그 다음에 상리국 1885. 그 다음에 황국협회 1898. 그 다음에 상무사 1899. 자, 지금 요 4개 정도를 기억해놔. 자, 요 4개는 조선시대의 토착상인 중에서 어떤 상인에 관한 얘기다? 보부상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해상공국이나 이 상리국 요거는 80년대지 당연히. 80년대 보부상을 관리하고 통제했던 관청이야. 그러니까 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라 볼 수도 있어. 그리고 생각한다. 83년과 85년 사이에 뭐가 터진다? 갑신정변. 1884가 갑신정변이잖아. 갑신정변이지. 그래서 갑신정변 혁신정강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다? 해상공국을 폐지하라. 좀 전에 시험 문제도 나왔었잖아. 해상공국을 폐지하라. 그리고 다시 복습해. 해상공국 얘네들이 폐지하자라는 이유가 뭐다? 정부로부터 특히 보호를 받는 특권 상인은 폐지시켜 없애야 된다. 자유로운 상공업 발전을 지향했다. 맞지? 그래서 이거 갑신정변으로 폐지되고 그 다음에 설치된 게 상리국이라는 거야. 상리국. 그 다음에 요거는 정부로 따지면 두 개는 대한제국 정부지.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되니까.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 때 활약했던 단체가 있다. 한국협회. 자, 요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 독립협회를 탄압할 때 이용했던 단체지. 독립협회 탄압 이용. 그래서 대한제국이 이때 독립협회하고 한국협회를 모두 해체시켜버리잖아. 둘 다 해체시켜버린다고. 그 다음에 또 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무사라는 걸 설치한다고. 자, 그래서 요거는 다 어느 상인? 보부상. 대한제국 시기 때 단체는 한국협회하고 상무사. 그리고 한국협회하고 무슨 단체는 구분해야 된다? 한국중앙총상위원회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 이건 시전상인이고 요거는 보부상이야. 보부상. 그거 조심해야 돼. 보부상. 거기까지. 그래서 목차에다가 보부상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서 요거 단체를 좀 써놓으라고. 그래서 보부상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이제 692페이지는 그냥 크게 보는 거야. 경제적으로 근대화의 노력. 근대화의 노력. 첫째, 정부의 노력은 대충 보고 양가로 2번을 특히 더 줄쳐넣어라. 대한제국 때 뭐 상공업 진흥정책. 대한제국 때 이 부분 아까 나왔었잖아. 식산흥업정책이라고 한다고 이거를. 식산흥업정책. 이거는 뭐 대한제국 할 때도 공부했던 거야. 대한제국은 식산흥업정책. 그 내용은 상공업 진흥정책을 했다. 그래서 그 목차에다 써. 목차에다. 정부 주도. 황실이라고 하자 그럼. 황실이면 더 알기 쉽지. 황제니까 황실 주도로 근대 기업 설립하거나 아니면 지원하자. 지원. 뭘 지원했다는 거야 그럼? 민간인들의 근대 기업 설립을 지원했다. 그래서 대한제국 때 경제정책. 황실, 정부 주도로 근대 기업을 설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의 근대 기업 설립을 지원했다. 맞아 틀려? 맞다. 5로 가. 그 정도만. 그러면 대한제국 때 어떤 기업이 많이 설립됐겠어? 근대적인 기업이나 공장들이 많이 설립됐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만 대충 크게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특히 근대적 기업이 많이 설립되던 시기가 특히 어느 때다? 대한제국 시대라는 거지 결론은. 여기에는 은행도 있을까 없을까? 은행도 있는 거야. 뭐 당연히 대충 뭐 어쨌든 그거. 자, 그 다음에 상회사 설립운동 평가로 2번 그거 주셔놔. 상회사
설립운동이라고 표현해. 상회사.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쨌든 근대적인 회사지. 그러니까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근대적인 상회사 설립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그럼 이건 주로 상인들이 주도한 운동이겠지. 상회사니까. 그래서 상인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자본을 모아가지고 뭐 한명, 합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이런 형태가 바로 근대적인 회사거든. 그래서 그런 회사를 만들기도 했다. 근데 근대적 상회사 설립운동에는 크게 두 개만 좀 외우라고. 양가로 2번. 대동상회하고 장통회사. 그거 아까 어디다 써놨었잖아. 대동상회하고 장통회사. 대동상회에다가 아예 목차에다가 써. 평양상인이다. 대동상회는 평양상인. 장통회사는 시전상인. 시전 서울상인. 서울의 시전 상인. 그래서 그거 정도 알아놔. 근대사회에서의 어떤 하여튼 지문, 선택지 정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대사회에서 근대화의 노력이다. 근대 개항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대화 노력이다. 그 중에 하나 상회사 설립운동이 정의되었다. 맞다. 이 정도로만. 맞는 거지 뭐.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회사. 평양상인의 그렇게 읽어버려도 돼 그냥. 평양상인의 대동상회, 시전상인의 장통회사가 대표적이다. 그런 식으로만. 크게 보는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목차만 가볍게 줄만 쳐놔. 광성회사, 동항회사, 그 다음에 종삼회사, 호상, 상회. 외우지는 말고. 외우는 거는 뭐를 확실히 외우고, 대동상회, 장통회사는 확실하게 외우고. 그래서 총으로 물어보면 무슨 운동이야 이게 다? 상회사 설립. 근대적 상회사 설립운동.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대충 보는 거야. 뭐 운송업, 뭐 유기업. 유기업 중에서는요. 동그라미 2번. 이승우는 정주의 유기 제조 공장 설립줄. 이건 왜 줄쳐놨을까? 이승훈 때문에. 이승훈이 뭐가 중요해서 그래? 어떤 단체 소속 회원이거든. 이 사람이 학교도 설립한 사람이야. 오산학교. 그러니까 신민회 회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민회 활동 내용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줄쳐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직조공장. 직조공장. 그건 대충 읽고. 양가로 4번으로 가면 또 이승훈 또 나오네. 끝에 이승훈을 비롯한 신민회 회원들은 평양의 자기 제조회사. 그냥 줄여서 자기회사. 이거는 했지. 자기회사라고. 평양의 자기회사 운영. 그리고 찍어도 평양이면 평안도 아니야. 그러면 찍어도 신민회로 가야지. 그래서 신민회 회원들은 경제적으로 유기공장을 운영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자기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신민회로. 자, 그 다음에 양가로번. 그걸 줄쳐놔. 황실에서도 방직, 제지, 금은세공품, 목공예, 무기제조, 유리공장을 설립하거나 민간회사의 설립을 지원했다. 이거 좀 전에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오면 어느 정부로 간다? 대한제국 정부로 간다. 그래서 그 정도 문장 하나만. 자, 그 다음에 민족계 금융기관. 그것도 줄쳐놔. 민족계 금융기관. 그래서 이건 아까 민족계 은행 설립. 이거는 금융침탈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그래서 그 양가로 2번 은행들 다 줄쳐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읽어.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인은행, 한일은행. 1번 최초로 설립줄, 관료자본이 중심이 된 민간은행 줄. 그 정도. 그게 조선은행이라는 거지. 1896년이니까 이거 다 어느 정부 때로 간다? 1년만 지나면 대한제국이니까. 이것도 대한제국 시기 때. 대한제국 시기 때 민족계 자본에 의한 은행이 설립되기도 했다 하면서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인은행, 한일은행 등 해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쳐 놓고 제일은행 X라고 써놔. 거기에 무슨 은행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제일은행은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일본 은행이니까 이거. 민족계 자본의 은행이 아니잖아 이거는. 자, 그래서 조선, 한성, 대한천일, 한일은행. 제일은행은 들어가면 안 된다 정도만.
근데 이거는 대부분 읽어보면 뭐야? 결국은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으로 뭐 대부분 뭐 실패하고 뭐 일본에 인수되고 뭐 이런 과정을 겪는 거야.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대부분은 몰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권 수호운동으로 간다. 자, 이권 수호운동은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해놔. 어떤 단체? 독립협회. 지금 세 번째로 간 거야. 반공령 하나 했지. 그 다음에 상권 수호운동 요거 하나 한 거고, 여러 가지 본 것 중에서 상인들 중에서 특히 요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간다. 이권 수호운동으로 가는 거야. 이권 수호운동 독립협회. 언제? 아관 파천 후. 집중적으로 수탈된 이권 철도, 광산, 산림벌채권. 그래서 이거를 저지하는 이권 수호운동을 전개한 단체. 독립협회지 뭐. 양가로 2번. 그 중에서 특히 러시아와 관련된 거 2개 정도는 확실히 외우라고 그랬죠. 그거 뭐냐면 뭐야? 러시아가 저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령도 조차를 요구. 그러니까 러시아 전령도 조차 요구. 이렇게 외워 그냥. 그러니까 석탄 저장고야 그게 저탄소가. 그러니까 러시아 전령도 조차 요구 시도. 조차 시도 이렇게. 언제야 이게? 전령도는 동그라미 쳐놓고 용암포라고 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용암포가 나오는 순간 1903년으로 가는 거야. 용암포 사건 그때 했지. 그래서 러시아가 용암포를 조차 시도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했다지 그거는. 근데 전령도 조차 시도했으나 누구의 방해로? 독립협회 방해로 실패했다. 그 다음에 한너은행 설치하자 이를 반대운동하여 철회. 한너은행 폐지. 그 2개는 특히 외우라 그랬잖아. 그래서 독립협회 한 활동 중에서 특히 러시아 전령도 조차 시도 반대. 한너은행 폐지 운동. 2개면 독립협회. 그래서 이 단체는 특히 반너 운동을 좀 심하게 한 단체지. 반너 투쟁. 그렇게 끝이야. 별거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토지 수탈에 대한 저항운동으로는 뭐가 있다? 양가로 2번. 농강 해사 줄. 양가로 3번. 보안의 황무지 개척권 반대 운동. 그래서 여기다 써놓은 거잖아. 보안에 하나 더 추가한다고. 농강 해사. 농강 해사. 당연히 시기는 1904년 한일 의정서 이후니까 당연히 럴 전쟁 후겠지. 여기서 대충 1900년대로 나오는 거는 다 그 전쟁 이후야. 럴 전쟁 이후. 이렇게. 그럼 뭐 내용 알면 끝이잖아. 그래서 보안에는 뭐야? 일본의 황무지 계약권 요구 반대 운동을 전개해서 이를 철회시켰습니다. 근데 영구히 철회시킨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저지한 거지. 그 이후에 실제로 많은 토지가 수탈되는 거지. 그치? 거기까지.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다. 국채 보상운동. 요게 이제 내용이 제일 잘 나와. 어렵지는 않지만 제일 많아. 국채 보상운동. 자, 이거의 배경은 뭐다? 배경은 차관 제공이지. 차관 강요 줄. 차관 제공, 차관 강요. 그게 배경이라는 거지. 그래서 일본은 럴 전쟁 이후 시설 개선 명목, 화폐 정리 사업 명목으로 차관을 계속 강요했다. 그래서 빚이 쌓여갔다. 그래서 1907년 정도 되니까 약 1,300만 원이 빚이 쌓였다. 1,300만 원을 기억해. 1,300만 원. 그래서 1,300만 원의 빚을 갚지 않으면 영원히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지.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자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자립을 해야지. 그래야지 남한테 손 안 벌려야지. 그지같이.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 진 어떻게 빚을 갚아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자. 그게 바로 국채 보상운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배경과 개념 했어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운동의 시작.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어디에서? 대구 광문사. 대구 광문사. 처음 시작한 사람 김강재, 서상돈까지. 그래서 대구 광문사라는 곳에서 김광재, 서상돈 등에 의해서 처음 이 운동이 시작된 사람이야. 발기인이라고 하지. 자, 맨 처음에는 무슨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금연운동.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 금연하자고. 담뱃값 아끼자고. 그 아낀 값으로 뭐 하자고. 빚 갚는데 보태자고.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취지서. 자, 무릇 신민된 자가 충성과 의리를 가지면 그 나라가 흥하고 백성이 평안하며 충성과 의리가 없으면 그 나라가 망하고 백성도 절멸하는 것은 비단 고금의 역사상 증거가 뚜렷할 뿐 아니라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 부강한 나라와 멸망한 나라가 충성과 의리의 여에 말미암지 않은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별로 모르겠다 이것만 봐서는. 그렇지? 국채 1,300만 원은 고만 읽어. 나오는 순간 고만 읽는 거지. 국채 1,300만 원은 고만 읽어야지. 아, 이거 국채 보상운동이구만. 자, 이 운동은 언제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배경이 뭡니다? 일본이 계속 차관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다. 국채, 빚을 갚아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자라는 운동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대구 광문사 누가 김광재, 서상돈 등 무슨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금연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했잖아 지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전국적인 모금 운동 확산. 그걸 줄치면 돼. 그래서 이 운동은 처음에는 금연운동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된 거지. 그래서 전국적 모금 운동. 당연히 누가 가담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퍼지자면 언론사들이 가담했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 읽어봐. 대한자강회 등 애국개봉단체와 황성신문, 대한매신보,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각종 신문들도 동참했다. 거기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신문이 하나 있거든. 친일신문은 안 했겠지? 네. 친일신문 중에서 옆에다가 국민신보 하나 알아두라 했어. 국민신보. 국민신보는 일진의 기간지라고. 일진의 기간지. 국민신보는 거기에 호응했다 이러면 안 돼. 오히려 방해를 하지. 국민신보. 그러니까 나머지는 정확히 외우지를 말고 대충 이런 신문이 있는 거 맞잖아. 이거 중요한 신문인데 황성신문, 대한매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그렇지? 1898년에 창간된 신문. 제국신문과 황성신문. 1904년 대한매일신보. 1906년 만세보. 그것도 순서야. 순서 한번 한 거야. 등.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신민의 대한매일신보는 신민의 기관지로서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금연운동 또 했을 거. 금연운동 줄쳐놓고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뭘 냈대? 금비녀와 금가락지 줄쳐놔. 그러니까 금을 냈다는 소리지 결론은. 그 다음에 일본, 미주, 러시아까지 줄쳐놔. 자, 이 운동은 국내에서만 모금운동이 일어났다. 해외에서도 모금운동이 일어났다. 그냥 해외에서도 모금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자, 양가로 3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과야 막바로 써놓자. 금비녀와 금가락지지. 그 밑에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게 비슷한 운동이 있어. 1998년에 1998년이 이게 이제 김대중 첫 해인데 김영삼 정부 마렵에 IMF가 터진다고 우리는 IMF.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 그래서 1998년에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는데 이 운동이 바로 IMF한테 진 빚을 갚기 위한 운동이거든. 그러니까 빚 갚는 운동이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거지 성격이. 자,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두 시기. 뭐 이때하고 이때라는 거지. 그러니까 두 성격이 비슷하다. 이 정도로.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의 탄압과 운동의 실패. 그러나 일제는 당연히 탄압을 했겠지. 근데 이때는 무슨 시대라고 하자? 통감부라고 해야 된다. 통감부는 이를 탄압. 이거는 통감부를 바꿔 나온다고. 통감부 탄압 줄쳐놓고 통감부에다 동그라미. 그걸 만약에 바꿔 나오면 총독부로 바꿔 나올 거야. 총독부는 일제강점기 때고 이거는 통감부라고 해야 돼. 통감부. 어떤 식으로 탄압을 했대?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탄압을 시도하여 영국인 배대를 그거 주소나 추방하고 양기타기를 횡령 혐의로 구속.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 두 개는 확실히 외우라고. 그래서 배대를 강제 추방하고 양기타기를 횡령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등 하는 등 통감부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다? 빚 못 갚았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 정도. 그래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한 거야. 그래서 경제 부분에는 침탈 내용과 저항 내용, 그리고 요거는 순서대로 더 특히 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항 이후의 문화 있죠?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